자, 요거는 이제 정렬하고 부분조회입니다. 여기는 짧아요. 쉬워요. 자, 오더바이절이에요. 오더바이절은 이제 정렬을 시켜요. 여러분들 뭐 배열 정렬하는 거 되게 많이 했었죠. 꽤 많은 분들이 바로 직전 프로젝트 할 때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 뭐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이렇게 출력할 때 직접 배열 정렬해서 구현했을 거예요. 그거 실제 프로젝트 할 때 다 지우세요. 프론트엔드는 원래 로직을 안 가져가요. 백엔드가 다 처리해서 그 결과만 주는 거지. 프론트엔드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권한이 없어요. 백엔드가 하는 거예요. 근데 백엔드마저도 정렬 같은 거 DB에서 다 하는 거지 지가 직접 안 해요. 자, 정렬할 때 쓰는 게 이제 오더바이절이고요. 오더바이절은 무조건 웨얼절 뒤에 옵니다. 이 파란색 키워드들끼리는 순서 잘 맞춰야 돼요. 자, 컬럼 이름, 정렬을 처리할 컬럼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뒤에 정렬 옵션을 걸어줍니다. 정렬 옵션은 ASC랑 DSC인데요. ASC는 오름차순, DSC는 내림차순입니다. ASC는 특별히 정렬 옵션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ASC가 기본값으로 쓰이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용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순차정렬, 역순정렬로 기억하세요. 근데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기본적인 정렬 방법. 문자 같은 경우는 알파벳 순, 가나다 순이고요. ASC면 숫자는 작은 거에서 큰 거, 날짜는 과거에서 점점 시간이 흐르는 걸로 밑으로 떨어지겠죠. 자, 오더바이절이에요. 학생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라. 이거는 오름차순인 거죠? ASC. 근데 ASC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니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order by name. 여기에는 지금 검색 조건에 대해서 명시가 없으니까 where절은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문 형식을 보면은 where절하고 order by절은 필요할 때만 넣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다 같이 넣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where절 다음에 order by가 와야 돼요. 자, 2차, 3차 정렬 조건 부여하기. 만약에 이름 순으로 정렬하라 그랬는데 이름이 똑같은 애들이 있어.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정렬 옵션을 주는 건데요. 오더바이절에 컬럼 이름 정렬 옵션, 쉼표. 컬럼 이름 정렬 옵션. 이런 식으로 쉼표로 나열하시면 돼요. 이때 컬럼별로 정렬 옵션이 따로따로 설정이 됩니다. 자, 모든 학생에 대해서 학과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먼저 정렬을 하래요. 오름차순이니까 ASC예요. 근데 같은 학과 학생들은 학년이 높은 순으로 다시 정렬하래요. 높은 게 먼저 오라 그랬으니까 얘는 DSC죠. 자, 그러면 오더바이 학과 번호에 대해서 ASC, 그레이드 DSC. 그러면은 학과 번호 순으로 정렬을 먼저 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면 학과 번호가 같은 애들끼리는 학년에 대해서 다시 정렬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리미트절입니다. 전체 조회 결과에 X번째 위치부터 N개를 조회합니다. X는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셀렉트절을 그대로 다 하면은 검색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X번째 위치부터 N개. 이 리미트절은요, 그 부분 조회 기능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에서 페이지 번호 구현하고 관련이 있어요. 목록 같은 거 뭐 1, 2, 3, 4, 5 이런 거 페이지 번호 구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숫자를 누를 때마다 이제 요 리미트절에 들어가는 X와 Y 요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리미트절의 경우는 MySQL에서만 지원되고 이 부분 조회 기능은 DBMS마다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랑 그 다음에 앞으로 볼 대부분이 DBMS가 다 공통인데 얘만 DBMS마다 달라요. 그래서 오라클은 로우넘이라는 기능을 쓰고요. MS SQL은 탑절이라는 걸 쓰는데 MS SQL은 요즘 거의 안 쓰니까 제끼고 나중에
혹시 회사 프로젝트가 오라클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로우넘이라는 구문만 따로 찾아서 스터디를 하세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교수 테이블에서 급여가 높은 상위 3명의 이름, 직급, 급여를 조회해라. 자, 그러면 요 말을 풀어보면은 급여가 높은 게 먼저 나와야 되니까 일단 급여가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요. 그 다음에 상위 3명이라고 했으니까 0번째 거부터 3건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교수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를 그냥 리미트절 없이 다 출력을 시켰어요. 네임하고 급여만 출력해 볼게요. 자, 프로그램으로 교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이름, 급여, 뭐 이렇게 급여 목록을 출력을 할 건데요. 이름이 누구누구누구, 급여 얼마, 또 누구누구누구 얼마, 누구누구누구 얼마. 이렇게 해서 여기 드롭다운에 3명씩 보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요 밑에 전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교수가 3명, 6명, 8명이 저장이 돼 있으니까 뒤에는 1, 2, 3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게 1페이지일 때 3명씩이니까 리미트 0부터 3까지가 되죠. 그러면 이 페이지를 누르면 리미트 0, 1, 2, 3 세 번째부터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3페이지를 누르면 리미트 3, 4, 5 여섯 번째 거부터 3개. 근데 남는 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냥 2개만 가져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일단 3명씩이라는 거는 고정값이잖아요. 얘는 고정이야. 자, 요 고정값을 리스트 카운트라는 변수로 정의할게요. 지금 자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백엔드한테 사용자가 몇 번째 페이지를 클릭했는지가 백엔드한테 이제 쿼리 스트링 변수로 날아가는 거예요. 페이지라고 합시다. 페이지는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1, 2,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페이지 값에 따라서 여기가 계산돼야 되는 거야. 오프셋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바로 이 오프셋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백엔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야. 자, 그럼 오프셋은 페이지 빼기 1 곱하기 리스트 카운트예요. 이게 이 페이지 번호에 들어가는 로직이에요. 이거 말고 요 앞뒤 화살표 뭐 이런 것도 구현해야 되고 하면은 대체로 한 방정식이 한 7개 정도 들어가요. 이 페이지 번호 구현하는데. 근데 이 페이지 번호의 다른 형태가 인피니티 스크롤. 인피니티 스크롤은 이 페이지 번호를 노출하는 게 아니라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2페이지, 3페이지를 계속 데이터를 로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게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 까딱할 때마다 들어가는 수식이에요. 이게 백엔드.
그러니까 왜 우리 카카오 오픈 API 연동할 때 인피니티 스크롤 하면서 페이지라는 파라미터 일씩 증가시키면서 계속 백엔드한테 데이터 요청했어요. 그럼 백엔드가 계속 추가 콘텐츠를 줬었잖아요. 그럼 걔는 뒤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프론트엔드는 알고리즘을 안 가져간다는 거야. 그냥 백엔드한테 변수만 보낸 백엔드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가 연봉이 프론트보다 높지. 그래서 프론트엔드한테 변수를 받으면 그 변수를 토대로 어떤 그 연산을 수행하고 그 연산 결과를 토대로 이제 SQL을 처리하는 게 백엔드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백엔드는 SQL로 시작해서 SQL로 끝나. 기승전 SQL이야 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데이터, 일부러 여기서는 데이터를 제가 몇 개 더 늘렸어요. 0번째부터 3번째, 3번째부터 3번째, 6번째부터 3번째, 9번째부터 3번째. 마지막 페이지에서 지정된 수보다 남아있는 데이터가 적으면은 그냥 존재하는 만큼만 조회한다. 자, 그 다음 여기 연습 문제 각자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너무 적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한 단원 더 합니다. 자, 이제 SQL에서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조회, 저장, 수정하는 과정에서 값을 가공할 때 쓰는 기능들이에요. DBMS마다 함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함수들은 공통적으로 다 포함을 해요. 함수 사용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select에서 컬럼 이름 앞에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컬럼의 데이터가 전부 이 함수의 리턴 값으로 가공이 돼서 출력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select절을 쓰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select절의 결과는 전부 프로그램 자바로 넘어갑니다. 자바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자바에서 뭐 여기에 대응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요거를 봅시다. 전체 교수 목록을 자바로 보낸다라고 하면 요 한 줄이 요 필드 있죠. 데이터베이스 필드. 이 필드를 포조 클래스로 정의를 해요. 그럼 이때 이 필드 이름들이 멤버 변수 이름이 되는 거야. 그리고 테이블 이름이 클래스가 됩니다. 요게 클래스 이름이 되고요. 요 필드 이름이 멤버 변수 이름이 돼요. 필드. 그러면은 요 한 줄이 의미하는 게 포조 클래스의 객체 한 개가 돼요. 근데 이게 목록으로 들어있네? 그러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포조 클래스의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이 내용을 연습을 시키고 들어온 거예요. 아직까지 크게 체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개강일부터 지금까지 전부 수업 내용이 하나로 다 이어지고 있어요. 다 단편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중간에 빼먹는 내용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빠지면 스토리 라인이 연결이 안 돼.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 우리가 배우는 거는 사실 단 하나예요. 그 6개월간의 수업이 하나의 주제를 다 관통하니까. 자, 어쨌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나중에 DB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만약에 날짜가 이렇게 있는, 날짜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름 같은 게 이렇게 있을 때, 이름을 내가 뭐, 김땡땡,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다 자바로 보낸 다음에 자바에서 이거 반복문 돌면서 문자열 처리를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애당초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할 때 그냥 여기를 별표가 땡땡 쳐진 걸로 가공해서 셀렉트를 해오는 방법. 그럼 자바에서 코딩을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SQL에서 조회하는, 가공하는 방법이에요. 자, 표로 내용 정리 싹 해놓긴 했는데, 이거 표 이렇게 들이대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냥 바로 예제 들어갑시다. 기능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봤던 거랑 매칭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자, 레프트, 컬럼, 그 다음에 숫자. 그러면 네임 컬럼의 값을 왼쪽에서 한 글자를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본 컬럼하고 함수의 가공 결과를 같이 가져왔어요. 자, 자바에서 이거에 대응되는 함수. 스트링 객체 메서드. 네, 공부들 하세요. 서브 스트링입니다. 서브 스트링 0번째부터 1번째까지라고 하면 같아요. 자, name 그리고 write name에서 1번째. 오른쪽에서 한 글자예요. 그럼 이거는 자바에서 어떻게 구현할까? 자, 자바에서 문자열이 s면 s.length 라고 하면은 문자열의 길이죠. 마지막 글자의 인덱스는 p 빼기 1이겠죠. 그래서 s.substring p 빼기 1. 서브스트링에서 파라미터 두 번째 게 없으면 지정된 위치부터 끝까지라고 그랬죠. 마지막 한 글자부터 끝까지. 그럼 오른쪽에 한 글자만 취해옵니다. 이걸 쓰던지 편한 대로. 자, 서브스트링 네임 컬럼 두 번째 글자부터 한 글자입니다. 자, 자바의 서브스트링과 SQL의 서브스트링 다른 점 첫 번째, 일단 자바는 여기가 0부터 시작하는데 SQL은 1부터 시작해요. SQL은 1, 2, 3이야. 자바는 0, 1, 2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자바였다라고 하면은 0, 1, 1번째부터 2번째 전까지. 자바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두 개가 모두 인덱스 번호예요. 문자열의 인덱스 번호. SQL은 두 번째 파라미터가 글자 수예요. 근데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서브 스트링에 대응하는 기능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다 있는데 마지막 파라미터가 인덱스를 지정하는 언어가 있고 글자 수를 지정하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비율이 50대 50이야. 그때그때 내가 주로 쓰는 언어에 따라서 구별을 해야 돼요. 자, 리플레이스 네임 컬럼에서 2라는 글자를 찾아서 리로 바꿔라. 그러면은 없으면은 그냥 두는 거고 2라는 글자를 찾아서 리로 바꾸는 거죠. 자바에서도 리플레이스죠. 자바스크립트는 대응되는 기능. 리플레이스 올입니다. 여기서 평소에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나와요. 이것들 체킹해갖고 앞에 예제를 다시 한번 들춰보셔야 돼요. 안 들춰보고 그냥 넘어가면은 여태까지의 시간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요. 자, SQL은요, 필드 두 개를 더하면 문자열 연결을 안 해줘요. 콩캣이라는 함수가 연결을 해요. 네임 필드와 그레이드 필드의 내용을 이렇게 문자열 연결을 합니다. 이 콩캣 함수의 특징은 파라미터 개수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 콩캣 함수가 오라클에도 있거든요. 오라클은 무조건 파라미터 두 개씩밖에 안 받아. 그러니까
SQL은 만약에 3개를 연결하고 싶으면 MySQL은 콩캣 A, B, C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라클은 콩캣 A랑 B를 먼저 연결하고 이 결과를 콩캣에다가 C를 또 줘야 돼. 오라클은 좀 불편해요, 이게. 물론 오라클은 문자 연산을 위해서 오어 연산자가 오라클은 문자 연결 연산자이긴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긴 한데 굳이 콩캣을 쓴다 그러면 MySQL보다 오라클이 좀 불편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콘캣, 네임 컬럼과 띄어쓰기 하나, 그리고 그레이드 필드와 학년이라는 문자열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트림, 앞뒤 공백 제거해서 가져옵니다. L 트림, 레프트 트림이에요. 왼쪽 공백을 지우고 가져옵니다. R 트림, 라이트 트림이에요. 오른쪽 공백을 지웁니다. 자, 트림 함수는 자바에서도 똑같이 트림이라고 있고요. L 트림과 R 트림에 대응되는 기능은 자바에는 없습니다. 자, MD5. 요 파라미터에 있는, 요 네임 필드에 있는 값을 암호화해서 출력합니다. 자, 지금 이 함수들은 원본을 가공해서 출력하는 거지 원본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MD5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암호화가 되면은 복호화를 지원하지 않아요. 복호화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본 값이 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에는 멀쩡한 값으로 저장돼 있고 출력할 때만 암호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MD5는 조회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요. 저장이나 수정할 때 사용을 해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애당초 MD5로 가공을 해서 저장을 해요. 그럼 암호화돼서 저장되는 거죠. 네. 뭐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수집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예외로 치고요. 네. 현행법상 웹사이트가 주민번호 수집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관공서나 병원같이 부득이한 경우가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밖에 뭐 민감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 암호화하지 않으면은 법에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비밀번호, 이게 옛날 사이트 만들던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서 이게 답습이 되는 건데 비밀번호 찾기라고 있죠.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비밀번호 찾기라는 거는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가 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호화를 못해. 고객센터 전화해봐야 지들도 이거 무슨 값인지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게 비밀번호 잊어버렸어요 라고 해서 거의 전화하는 거야. 걔들도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거 앞만 설명해줘도 몰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요즘 웹사이트가 비밀번호 찾기예요? 아니에요. 비밀번호 재발급이에요. 랜덤한 문자열로 만들어서 메일로 쏴주잖아요. 그렇게밖에 구현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원본 값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MySQL 5.0 이하 버전에서는 옛날에 패스워드라는 함수를 썼는데 이게 알고리즘이 워낙 많이 공개가 돼 있어갖고 해커들이 복호화를 이제 하는 게 가능해져갖고 MySQL 8.0부터는 MD5만 쓰고 있고요. 5.0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게 8.0, 최신 버전은 9.0까지 나와 있잖아요. 중간 버전이 없어요. MySQL은 6, 7.0 버전이 없어요. 오라클이 인수하면서 그냥 냅다 8.0로 올려버렸어. 차 랭스 글자 수를 가져옵니다. 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글자 수. 자바는 그냥 랭스죠. 자, in str 네임 컬럼에서 2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위치를 조회합니다. SQL은 글자 인덱스를 1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2라는 글자가 시작되는 위치가 1이다. 없으면 0인 거죠. 자, in str에 대응되는 자바 메서드 index of 그 다음에 자바는 못 찾으면 얼마를 리턴? 마이너스 1. 왜냐면 자바는 문자 0부터 시작하니까. 자, 어퍼 싹 다 대문자로 바꿉니다. 로어 싹 다 소문자로 바꿉니다. 어퍼는 자바에서 to upper case. 로어는 to lower case. 이거 다 수업 시간에 소개한 기능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고 주 단원 연습 문제 묶어서 진행하시면 돼요. 11시 45분에 볼게요.